반갑습니다. 더버링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윈터스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윈터스쿨이고 부제는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기입니다.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윈터스쿨이죠. 윈터스쿨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요. 도움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윈터스쿨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내세요. 안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윈터스쿨이 안 맞다. 그러면 윈터스쿨 비슷하게라도 운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슷하게는 뭘 얘기하는 거냐? 루틴이 있어야 돼요. 아침 8시에 일과를 시작해서 저녁이라고 하면 좀 늦죠. 밤 12시까지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착착착 돌아간다. 그러면 그게 바로 윈터스쿨입니다. 집어넣으시든가 아니면 이런 형태로 돌리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학기 중에 우리가 하루에 순공시간이 길어야 3시간, 4시간 나올까 말까입니다. 3, 4시간 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계산해보시면 간단하죠. 학교 갔다가 뭐 4시에 끝나고 집에 이동하면 또 30분, 집에 와서 뭐 가방 풀고 학원 가방 챙기고 이동해서 학원 수업도 한 3시간 들어주고 끝나면 또 이동하고 학원 하나 가는 날만 해도 이렇게 되죠. 그럼 집에 와서 씻고 저녁 먹고 그때부터 공부하면 숙제 한두 시간 하고 실제로 공부할 시간이 3, 4시간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주말에 어떻게 되나? 주말이란 말은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란 뜻이죠. 앞에 학교 가는 시간과 학교 때문에 발생한 이동 시간이 다 빠지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밤 12시로 계산하면 16시간이 나옵니다. 16시간에서 빼볼까요? 학원 한 3시간 한다 치고요. 방학특강 2시간 한다 치고 밥 먹고 샤워하고 다 해서 한 3시간 한다 칩시다. 그래도 8시간 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학교를 가지 않는 날, 주말이나 방학은 일반적으로 학교를 가는 학기 중보다 순공시간을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하루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방학이라는, 그것도 겨울방학이라는 2달짜리 긴 학교를 가지 않는 기간에는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6달 나오죠.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양을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순공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아이들은 순공에 쓸 수 있는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부려도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원천 차단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아이들은 주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머님들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한테 뭔가를 요구하거나 시켰을 때 엄마 내 주변에 아무도 그거 안 해. 또는 우리 반 1등도 뭐뭐 하는데 걔도 이번에 콘서트 가게 엄마가 허락해줬는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들이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자기 주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기 주변이 세상의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에서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면 그런 아이들만 눈에 보입니다. 그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공부를 더 시키면 아이들은 불만이 나와요. 그런데 윈터 같은 데 집어넣으면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씩 계속 공부를 하죠. 나 말고도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불만이 줄어듭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 다음 자극을 받습니다. 뭐 애들은 다 자기마다 목표와 만족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심지어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한 3등급을 하는데 부모님들은 1등급, 2등급 될 수 있는데 얘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애가 타지만 아이들은 3등급에 나름 만족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만의 만족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윈터 같은 데 들어가면 나보다 잘하는 아이들도 드글드글합니다. 어딜 가도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도 입 닥치고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 아까 전하고 반대가 되죠. 내 주변에 누구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해에서 와 쟤도 이만큼 하고 쟤도 이만큼 하네로 바뀝니다. 아이들의 기준점, 스탠다드 포인트 자체를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 효과가 새 학기에도 이어집니다. 우리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막 100km로 계속 달리다가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국도에 들어와도 잠시 동안 속도 감각이 없죠. 그래서 과속을 합니다. 이게 무슨 효과라고 무슨 박사 이름 딴 그 효과 이름도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겨울방학 때 어영부영 편하게 2달을 쉬잖아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보통 중간고사 기간이 닥칠 때까지 어리버리 놉니다. 어머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새학기 시작되면 새로운 반이 배정되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결정됩니다. 그럼 애들하고 친해져야죠 또. 그리고 반에 적응해야죠. 새로운 교과서 받아서 뭐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하죠. 그렇게 1주, 2주 보내다 보면 중간고사 기간이 닥쳐요. 그러면 겨울방학부터 쭉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4달 정도를 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속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때 이렇게 공부한 애들은 학기가 시작되면 오히려 행복해해요. 윈터스쿨에 가지 않고 학교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시간이 더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새 학기에도 방학 때만큼은 아니라도 공부를 하던 자세 그대로 출발합니다. 로스가 나질 않아요.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하죠. 어쨌건 집에 있는 것보단 더합니다. 집에서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공부하는 애들은 대단한 애들이죠.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편한 공간에서는 늘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집에서보다 2시간, 3시간이라도 더 한다면 충분히 보낼 가치가 있다. 아까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러한 효과들 때문에 아이들을 윈터 또는 윈터에 준하는 방식의 학습을 시키는 것은 방학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윈터를 보내면 안 되는 학생도 있습니다. 놀랍죠? 윈터를 가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난 학생들이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춘기가 극심한 학생들입니다. 이거 신기하죠?
사실은 어머님들 만나보면 사춘기가 극심한 아이일수록 윈터를 보내려고 그러세요. 어머니들은. 왜? 싸우니까 자꾸. 눈에 보이면 자꾸 싸워. 집에 있으면 공부 안 하고 뒹굴뒹굴거려. 꼴보기 싫어. 그런데 집에 있다고 잔소리하면 친구랑 약속 잡고 나가버려. 아니면 공부한다고 책가방 메고 나가는데 나가서 이 녀석이 진짜로 공부한지 어쩐지 확인할 길이 없어. 애가 타네. 그러니까 누가 좀 감시 감독을 해주는 곳에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윈터를 많이 보내요. 그런데 어머니, 이 사춘기가 심해서 엄마랑 충돌이 잦은 애를 윈터에 보내면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어쩔 수 없다,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보통은 안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서 내가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정말 열받는다, 짜증난다. 여기 보낸 엄마 정말 밉다. 앞으로 내가 여기서 벗어나면 이렇게 놀아야지, 이렇게 복수해야지, 막 이딴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사춘기가 살짝 온 아이들, 초장에 있는 아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춘기가 너무 세서 어디라도 보내고 싶다 싶을 정도로 센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오히려 보내놓으면 부작용이 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시간을 주세요. 이 정도로 사춘기가 심할 때는 뭘 해도 안 됩니다. 괜히 무리해서 집어넣다가 사이만 나빠지고 돈만 날려요. 잠깐 기다렸다가 사춘기가 잦아들면 그때 다시 시작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두 번째, 고등 기준으로 올 1등급이다. 또는 이 근처다, 성적이. 이런 아이들은 굳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1등급 또는 1등급 근처, 중학생으로 치면 뭐 전과목 90점 이상 나오는 애들이겠죠. 이런 아이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이 재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재능만 있다고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내 재능을 풀로 꽃피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만의 학습 루틴이 있습니다. 이게 없이 그 상태까지 도달할 수 없어요. 이미 내 것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남의 틀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것을 더 발달시키고 개발하고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정도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윈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자, 마지막입니다. 고등 기준으로 4등급 이하는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4등급 이하란 말은 중등으로 치면 중위권 이하겠죠. 뭐 평균 한 60점이 안 되는 아이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보내도 안 되느냐? 4등급 이하가 나온 애들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공부 방법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뭐부터 하고 얼마만큼 하고 몇 번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예를 들자면 새로운 기구를 하나 던져주고 이걸로 생산해봐. 근데 그 기구를 작동시킬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시간을 줘도 생산량은 0이 되겠죠. 그 다음, 공부의 맥을 짚을 줄 모르는 애입니다.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이런 챕터가 주어졌을 때 어디를 중심점으로 잡고 어디가 보조점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얘는 자습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이 방법을 익힐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뭔가를 배워야 될 시간이지 자습해야 될 시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런 아이들은 보통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과목을 배우고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고 그것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초가 있어야 그 위에 뭔가를 쌓아 올리는데 기초가 없기 때문에 얘들이 허공에 둥둥 떠다니다가 사라져요. 머릿속에서.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은 모르는 게 많은데 모르는 걸 그때그때 질문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모르는 걸 해결해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윈터스쿨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학원에서는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합니다. 윈터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잘 없죠. 뭐 한 과목 이상 또는 두 과목 이상 의무 수강이 들어가요. 그런데 보통 인원이 적어도 20명대에서 만 50명대까지 집어넣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질문이 불가능합니다. 모르면 모른 채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4등급 이하가 나옵니까? 학교에서 20명 남짓 앉아서 수업 듣는데도 그게 다 소화가 안 돼서 4등급 이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인원을 넣고 겨울방학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도가 빡빡빡빡 나간다. 알아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지금 요 이유 때문에 윈터에 집어넣기보다는 수강을 시켜야 돼요. 그것도 소수 인원으로 내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환경에 집어넣고 수강을 시켜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공부의 방법과 맥을 함께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일 뿐이에요. 어디 집어넣고 계속 앉혀놓으면 성적이 오르겠지? 오르지 않습니다. 기초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진천, 태릉인가요?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하는데 집어넣는다고 강해지지 않아요. 병만 들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딱히 윈터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거꾸로 이런 아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윈터스쿨에 집어넣어서 방학을 빡세게 알차게 보내는 게 도움이 되고요. 윈터에 넣기 뭐하다의 성격상 또는 뭐 환경상 넣기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윈터스쿨처럼 하면 됩니다. 처럼 한다는 건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정해진 시간대로 딱딱딱 체계적으로 돌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윈터스쿨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서 큰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